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5월의 오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스카이타워는 유리와 철골로 된 20층 높이의 거대한 몸체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과 황금빛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은 정장 차림으로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 화려함 속에 한 노인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섰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72살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고 검은 머리는 하얀 새치가 반 이상 섞여 있었죠. 소박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편한 면바지, 오래되어 보이는 검은색 청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로비에 들어서자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20년 만에 오는 자신의 빌딩이었지만 너무 많이 바뀌어 낯설기만 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참 많이도 바뀌었네.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로비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어요. 그때 로비 중앙에서 한 무리의 직원들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당분간 스카이타워는 S클래스 기업들만 유치합니다. 이미지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이 점 명심하세요. 서준호 매니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경청하고 있었죠. 영순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기요, 잠시 물어볼 게 있는데. 할머니의 말에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잠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얼른 표정을 정리하고 공손하게 물었어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이 건물 관리실이 어디에 있는지.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모습을 본 서준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영순 할머니는 서준호를 올려다 보았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흘렀습니다. 이 건물 관리실에 좀 들르려고요. 서준호의 얼굴에 미묘한 경멸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안내해 드려야지. 우리 빌딩 이미지에 맞지 않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관리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 내가 직접. 여기는 강남 최고급 빌딩입니다. 볼 일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세요. 이런 곳에 길거리 노인네가 돌아다니면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서준호의 말은 날카롭게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빌딩을 나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펴는 할머니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영순 여사님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빌딩에 가신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정 변호사.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만에 왔는데 참 많이도 변했네. 영순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일 그녀가 다시 이 빌딩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하늘은 어제의 비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에 번화가는 전날 내린 비로 더욱 깨끗해진 공기와 함께 활기찼죠. 스카이타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는 어제와 같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영순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녀 옆에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정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영순 여사님, 정말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처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정 변호사의 걱정 어린 말에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 덕분에 편히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정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준호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어제와 같은 여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신데? 여직원의 말에 서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 할머니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는 정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정민호 변호사입니다. 서준호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어요. 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빌딩의 소유주이신 김영순 여사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신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서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빌딩은 내 남편과 내가 30년 전에 지은 거예요. 남편이 떠난 뒤로 20년간 직접 관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내 소유지. 어제는 오랜만에 와봤는데 참 많이 변했더군요. 서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이 초라한 노인이 정말 스카이타워의 소유주라고?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을 영순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나 보네요. 괜찮아요. 난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으니까. 영순 할머니는 정 변호사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변호사는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김영순 여사님께서 직접 빌딩 운영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서준호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건물주인 김영순 여사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임대 계약과 관리비 내역을 전면 검토할 예정이오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서 불안감이 번쩍였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지금 바로 관리 사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어제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영순 할머니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담담함만이 있었어요. 서준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로비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서준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그런 서준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빌딩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7층에서 멈춰 섰습니다. 관리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서준호가 먼저 나서서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스카이타워 관리부라고 쓰인 문이 보였죠. 영순 할머니는 침착한 발걸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녀의 눈은 복도의 모든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많이 낡았네요. 교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준호의 등이 순간 굳어졌어요.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요. 영순 할머니는 말없이 벽을 한번 쓸어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묻어나는 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가요? 관리비 내역에는 3개월 전에도 교체 비용이 청구되어 있던데요.
서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할머니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모든 서류를 살펴본 할머니의 집요함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서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우리 빌딩의 소유주이신 김영순 여사님이십니다.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어요. 전설 속의 인물처럼 여겨져 온 건물주가 이렇게 소박한 노인이라니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오늘부터 며칠간 이곳에서 일할 예정이니 편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할머니의 말투에는 위압감이 없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이쪽이 제 사무실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영순 할머니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꽤 호화롭네요. 매니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나. 서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준호님, 최근 3년간의 관리비 내역과 입주업체 계약서 그리고 공사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와 주십시오. 서준호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가자 영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 변호사, 벌써 의심스러운 점이 수두룩하네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살펴본 것만으로도 최소 10억 원 이상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특히 관리비 부풀리기와 가짜 공사 계약이 문제예요.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서준호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호요식했다니. 그때 서준호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료 가져왔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가 이상했어요. 이게 다입니까? 서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가져왔습니다. 정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제가 받은 자료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서준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이 눈부셨습니다. 서준호 씨, 얼마나 가져갔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뜻밖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준호가 움찔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나이는 많지만 머리는 멀쩡해요.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공사는 서류로만 진행하고 입주 보증금은 어디로 빼돌렸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김영순 여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빌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운영이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오늘부터 모든 입주업체를 한 곳씩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서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입주업체부터 방문합시다. 아, 그리고 서준호 씨, 당신은 오늘부터 사무실 이전해요. 이 사무실은 내가 쓸 테니까요.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모욕을 갚는 통쾌함 대신 오직 담담한 결단력만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영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준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어요.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위험한 결의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순 할머니와 정 변호사는 14층에 있는 세빛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5년째 입주해 있는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였어요.
대표 박지영은 영순 할머니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건물주님이셨군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입주사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 대표는 차를 내오며 할머니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영순 할머니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관리비는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월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20% 정도 올랐어요. 경기가 어려운데 부담이 크죠.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서랍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700만 원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150만 원은 별도로 내라고 해서. 영순 할머니와 정 변호사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정 변호사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3개월 전에 천장 누수 공사를 한다고 일주일간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데 공사 후에도 비가 오면 여전히 새요. 항의했더니 서준호 매니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영순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누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신가요? 서준호 매니저가 오전에 전화해서 영순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라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빌딩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정 변호사의 표정이 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내가 치매라.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1시간 뒤 그들은 다른 3개의 회사를 더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회사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비 과다 청구 허위 공사 그리고 서준호의 치매 노인 발언까지. 마지막 회사를 나서는 영순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 변호사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그들이 영순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이었죠.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꽤 빠르군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네. 그때 서준호가 로비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영순 할머니를 발견하자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인가요? 정말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서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시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빌딩을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하셔서요. 물론 법적으로는 소유주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서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할머니는 서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내가 치매라고요? 그래서 빌딩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서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영순 여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지 내일 아침 9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모든 임원과 부서장들이 참석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 사무실에서 짐을 빼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시죠. 오늘은 많이 피곤하네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영순 할머니의 등 뒤로 로비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가 차에 오르는 순간 서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사장님, 나 서준호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영순 할머니를 태운 차가 스카이타워를 떠나고 서준호의 눈에는 이제 결사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룸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테이블 앞에 앉아 땀을 닦았어요. 맞은편에는 푸른 줄무늬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 박준영 회장이 있었고 옆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의사가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뒤엎고 있다는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10년 넘게 저희가 운영해온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김영순이라. 그 남편 김성태와는 옛날에 사업을 같이 했었지. 성실한 사람이었어.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왜 나타났는지는 의문이군. 서준호가 초조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가 지난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탄로 날 겁니다. 관리비 문제도 있고.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서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됐어. 이 의사 선생이 도움을 줄 거야. 옆자리의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민호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진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서준호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이사회가 있는데 그 전에 법원에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좀 급하지. 먼저 진단서부터 확보하고 내 친구인 판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겠어. 그때 서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갑자기 비공식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소집했다고.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겠군. 지금 바로 가보자. 한편 스카이타워 18층의 회의실에서는 영순 할머니와 정 변호사 그리고 5명의 이사회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일 정식 이사회 전에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정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묶음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실제 관리비 내역과 서준호가 조작한 장부입니다. 차이가 얼마인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임원들은 서류를 나눠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연소 임원인 35살의 김태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20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60대 남성 최 부장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어요. 저희도 이상한 점은 느꼈습니다만 서준호 매니저가 워낙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영순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영 회장 말이죠. 알고 있어요. 제 남편과 옛 친구였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영순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박준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스카이타워에 첫 삽을 뜬 날이에요. 박준영은 우리의 파트너였지만 중간에 사업 방향 차이로 나갔죠. 임원들은 사진을 보며 놀란 눈치였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만 서준호와 박준영이 이 빌딩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호와 박준영 그리고 김민호 의사가 들어섰어요. 박준영은 영순 할머니를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순 씨 오랜만이군.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야. 영순 할머니도 미소로 응대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준영 씨. 아직도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은 못 고쳤나 봐요. 날카로운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서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김영순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김민호 의사 선생님을 모셨으니 확인해 주시죠. 의사가 앞으로 나섰지만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이 녹음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 변호사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서준호와 박 회장 의사가 나눈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제가 할머니를 진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 회장은 분노한 표정으로 정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준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이 빌딩이 아니라 과거의 복수잖아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준영과 영순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의 주먹은 테이블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순 씨, 당신은 여전히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능숙하군. 영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이 깊어가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5년 전을 기억하세요, 준영 씨? 성태가 당신을 완전히 믿고 있을 때 당신은 우리 회사 자금을 빼돌렸죠. 임원들의 숨소리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서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오해야. 나는 단지 오해가 아니에요. 성태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은 건 오랜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한 거예요.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25년 전 자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성태가 모든 걸 기록해 두었죠. 그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을 알았는지 이 증거를 남겨두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뭐?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어. 그리고 이건 지금의 일과 아무 상관없어. 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이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은행장을 맡고 계신 박 회장님의 평판에는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서준호가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이 빌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으려 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히스테리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영순 할머니는 그를 향해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호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요? 횡령한 20억이 걱정돼서요? 서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급하게 가방을 집어들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서준호는 정 변호사를 밀쳐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비키세요. 난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준호를 따라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상태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영순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어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서준호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다시 박준영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준영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아직도 이 빌딩을 탐내는 건가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태가 죽은 뒤 이 빌딩은 내가 관리했어야 했어. 우리의 약속이었어. 영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약속이요? 성태와 나는 이 땅을 함께 샀어. 그런데 계약서는 성태 이름으로만 됐지. 내가 그때 법적 문제가 있었거든. 성태는 나중에 절반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어.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군요. 성태가 모든 걸 기록해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중요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죠.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 변호사가 문을 열자 복도에서 연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실제 화재인 것 같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영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최 부장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영순 여사님, 서류는 놔두고 먼저 나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성태가 남긴 유산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때 김태희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보세요. 서준호가. 모두가 창가로 몰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호는 건물 앞 광장에 서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정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준호가 불을 질렀어요. 우리를 가둬두려는 거예요. 회의실의 연기가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이 아직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공포의 배경이 되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물을 묻히고 입에 댔어요. 모두 이렇게 하세요. 연기를 덜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낮추고 움직이세요. 정 변호사가 문 손잡이를 확인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복도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비상 계단으로 가야 해요. 일렬로 서서 따라오세요. 5명의 임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앞장설게. 정 변호사는 뒤에서 영순 씨를 도와주고 영순 할머니는 박준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준영 씨, 아직 양심이 있었군요. 일행은 낮은 자세로 복도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아래층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희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였죠, 그 소리? 폭발음이에요. 서준호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정 변호사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상 계단에 도착하자 문을 열었을 때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박준영의 말에 영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해요. 옥상으로요. 이 빌딩에는 헬리패드가 있어요. 일행은 비상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영순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지자 정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준영이 멈춰섰어요. 잠깐만, 내 휴대폰이 회의실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데.
그가 뒤로 돌아서려 하자 영순 할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영 씨, 지금은 목숨이 중요해요. 자료는 나중에도 구할 수 있어요. 박준영의 눈에 갈등이 서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건물의 화재 경보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이 떨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내 일행은 옥상 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밤하늘이 펼쳐졌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구조를 기다리면 돼요.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준호가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요. 그의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서준호 씨, 진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준호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늦었어요. 이미 건물 곳곳에 장치를 설치해 뒀다고요. 이 빌딩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다 잃었어요. 영순 할머니가 천천히 서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경찰에 신고됐을 거고 내 인생은 끝났어요. 서준호의 손가락이 장치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지난 몇 년간의 일은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용서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이 빌딩을 방치했어. 당신이 진작 관리했다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이 크게 흔들렸어요. 아래층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박준영이 갑자기 뛰어나가 서준호의 손에서 장치를 낚아챘습니다. 이 미친놈아. 우리 모두 죽일 셈이냐. 두 사람이 엉켜 싸우는 동안 옥상 바닥에 장치가 떨어졌어요. 영순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장치를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그냥 리모컨이에요. 폭발물 작동 장치가 아니라.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 조명이 옥상을 비추었고 구조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모두 제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곧 구조하겠습니다. 서준호는 박준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옥상 가장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는 이미 난간에 올라서 있었어요. 서준호 씨, 그러지 마세요. 영순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호는 뒤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헬리콥터의 강한 바람이 옥상을 휘몰아쳤습니다. 서준호는 난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0층 아래로는 불길과 연기 그리고 수많은 소방차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서준호 씨,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강한 헬리콥터 소리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서준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왜 저를 구하려고 하세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고 빌딩을 훔치려 했고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는데요. 영순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내 남편도 그렇게 믿었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서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발이 난간 위에서 흔들렸어요. 그때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구조대원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공포와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어요. 박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 서준호.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난간 안쪽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구조대원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붙잡았어요. 서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영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내려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건물 아래층에서는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영순 할머니와 박준영은 헬리콥터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분노와 원망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순 씨, 내가 오해한 부분이 많았어. 박준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서운했어요. 오랜 친구였는데. 박준영의 눈에 후회가 서렸어요. 부끄러웠어. 예전에 한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지.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어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너무 많은 시간을 미움과 오해 속에서 보냈으니까요. 헬리콥터는 두 사람을 태우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스카이타워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만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화재는 점차 잡혀가고 있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창밖으로 자신의 빌딩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대기실에는 영순 할머니와 정 변호사 그리고 구조된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가벼운 연기 흡입과 긴장으로 인한 피로감 외에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서준호 씨는 정신적 충격이 커서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TV 뉴스에서 스카이타워 화재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남 스카이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관리자의 방화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 소유주 김영순 여사가 직접 구조 작업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영순 할머니가 소방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김태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순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모두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영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노년의 장점이죠. 이틀 후 영순 할머니는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건물의 외관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려 해요. 그녀는 새로운 빌딩 설계도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노인복지센터와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빌딩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이 될 겁니다.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요. 직원들의 얼굴에 감동과 존경의 기색이 떠올랐어요. 정 변호사는 할머니의 결단력과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 달 후 서준호는 보석으로 풀려나 영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영순 여사님, 제가 한 일을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서준호 씨,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새 빌딩에서 재활센터를 맡아주었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서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 남은 인생을 그 일에 바치겠습니다. 1년 후 새롭게 지어진 스카이타워는 영성타워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김성태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어요.
개관식 날 영순 할머니는 박준영과 함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를 넘어선 화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영순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철과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담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남편 성태는 항상 말했어요.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로비의 중앙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강남의 중심에서 무시당했던 할머니는 이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빌딩 소유권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힘이란 타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진리였습니다.